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당직자들에게 보내는 글도 알려졌고 이 당선자와 낙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SNS에 이런 글을 쓴 건 처음인데요. 구정 차장님. 네. 지금 지난주에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을 계속 비판했었는데 침묵을 지켰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젯밤 늦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 선거대책위원장 겸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패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지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 책임을 두고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두고 당내에서 왈가왈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특히 한동훈 자신을 향한 어떤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뭐 인사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홍준표 시장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에게 위로를 보내고 이 당선한 사람에게 이제 축하를 보내고 앞으로 당을 재건해서 함께 나아가자, 정치를 계속 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책임 논쟁, 이 패배의 책임 논쟁은 하지 말라. 이런 무언의 뜻이 이 한동훈 위원장의 SNS 글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이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정확히 그 핵심적인 문장을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문장으로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 정치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게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연금 갈등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네. 그것이 결국 2016년에 탄핵 열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보수가 사실상 지난 10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홍 시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정치적 재기도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잇따라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통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16일에 윤 대통령과 이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강성필 위원장님,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더 세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잠깐 소홀한 틈을 타서 한번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파출소 지나면
경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이라는 것은 누구와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깔아뭉갠다고 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가 지금 당장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지만 절대 대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이런 공격이 나오는 것이 이 전후 사정을 보면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국민의힘의 구성원을 포함한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 수가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당의 어른으로서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이요. 지금 당 내에서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잡세들의 시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발언들이 물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만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홍준표 시장의 그 어떤 메시지 자체가 정말 좀 수위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뭐 잡세들의 시기다라고 하면 이게 솔직히 당 내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또 반응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정도의 수위로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를 통해서 이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다시금 신뢰를 얻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뭐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저런 날선 비난과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본인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잡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보수 진영에서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책임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서로 내가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오는 것,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정훈 차장님. 네. 그런데 김영우 전 의원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글이 나오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 내에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우 전 의원은 이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지만 그 낙선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수 내의 어떤 그 갈라치기 하려는 움직임,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노력과 고민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보수층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보수를 위하고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패배라는 하나의 결과를 놓고 원인을 따져본다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만 따지다 보면 누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할지, 수습을 하려고 할지, 이 미래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김영우 전 의원의 글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홍준표 시장의 진심도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회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이 팬들의 화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팬덤 정치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이죠. 정치인에게 팬덤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게 자본이 될 수도 있지만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런 과도한 팬덤 정치가 우리 정치의 양극화, 극단화를 초래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최근에 보수 내에 뭐 갈라치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경계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마치 영남 보수 세력과 수도권 중도 세력, 이게 갈등하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권이든 앞으로의 지도 체제든 이 당내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남 보수라는 굳건한 바탕 위에 수도권 중도라는
표심을 얻어와야 앞으로 2년 후 또 3년 후에 있을 주요 선거들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양상만 놓고 본다면 마치 이 주도권을 어디가 잡기 위해서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수도권 중도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총선 이후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이 총선 국면에서 위원장으로 나서면서 20% 중반까지 올랐다가 이 정치 입문할 때처럼 지금 16%, 지금은 15%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면요.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한 달 만에 14%포인트 떨어졌고 이 보수층에서도 13%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떨어진 표심은 중도 표심입니까? 아니면은 이 전통 지지층 표심입니까? 뭐 두 부분 뭐 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보수의 주류 그리고 우리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이 상당 부분 고조돼서 이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통 지지자들이 빠져나갔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중도에 대한 그 확장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거침없는 메시지들을 내면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게 선거가 너무 어려운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자칫 뭐 개헌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적극적인 그 지지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중도와 보수 모두에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하락한 게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구정 전형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요. 또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 지금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더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함을 다지겠다는 건데 네. 어떤 부분을 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가장 이 정점에 서 있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벼로 비유를 하면 이 차곡차곡 내실을 기해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쭉 자라는 뭐 웃자랐다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치인 한동훈에게는 그래서 기대가 워낙 그 짧은 시간에 뭉쳐졌고 그 기대가 총선 패배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실망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실망을 다시 기대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메시지만 놓고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그 유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읽혀지는데요. 네. 앞으로 이 국민의힘 내부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한동훈을 빼고 차기를 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 비슷하게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상당 부분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30%대를 돌파해서 대세론을 형성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 내부를 다시 재건을 한다라면 언제든 이재명 대표와 양립할 수 있는 여권의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위원장이 부상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총선 패배에 따른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면 다시 이재명 대표와 양두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장 실제로 이 정치 복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SNS 글에 보면요,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관건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잖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소한 차기 전당대회는 쉬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쉬는 동안에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남겼던 것은 4글자입니다. 동료 시민. 하지만 동료 시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 대선 주자들은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 이재명 대표처럼 기본소득, 아니면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선 주자가 그것을 관철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쉬는 동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에 대한 공부, 이해가 더 필요한 거예요.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사람들이 자기 보고 좀 법무장관 잘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나왔는데 선거에 졌다고 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정치라는 것.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도 결국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결국 아무리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이 높아서 그래서 선거에 패배한 책임도 크지만 결국 본인도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의 자산으로 인지도와 팬덤을 형성했기 때문에 쉬면서 앞으로 뭐 보궐선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는 의미가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도 가끔 소통하는 분들과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부분은 아쉬우냐면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너무 일찍 했다는 것과 자신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뭐 정치권을 떠나지 않고 뭐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냈었는데 네. 그런 가능성들을 그때 조금 더 열어뒀었다면 지금 더 운신의 폭이 커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당권과 관련해서 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뭐 대중적인 인지도와 정당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높게 나오긴 하지만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만큼 영광의 자리였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였을 겁니다. 아까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정치권에 다시 복귀해서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뭐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